멕시코입니다. 지난해 멕시코 페소화 가치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6년 만에 미국 달러화 대비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달러 대비 페소화 환율은 20.82페소로 마감했는데요. 페소화 가치는 지난해 약 23% 하락했으며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 하락폭입니다. 멕시코의 주요 주가 지수 역시 같은 날 14% 가까이 하락하며 2018년 이후 가장 큰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페소화는 지난해 대선과 총선에서 좌파 집권당이 승리한 뒤 각종 정책의 추진 과정에서 시장 불안이 확산되며 하향세를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여기에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해 관세 위협이 현실화하면서 페소화 변동성은 더욱 심화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네, 저희가 지난번에 브라질 헤아르화가 평가절하됐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었죠. 이번에는 멕시코 페소화가 약세인데요. 브라질의 경우는 룰라 정부의 재정 건전성이 문제가 됐는데 멕시코는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렇습니다. 멕시코 페소화가 작년에만 달러 대비해서 한 23% 정도 절하됐거든요. 그 가치가 하락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 17페소에서 20페소 정도까지 지금 올라갔으니까 네. 우리나라 그 원화 약세처럼 사실은 멕시코의 페소화도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이게 뭐 금융위기 이후에 처음으로 이 정도로 이제 2008년 이후. 거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하락 이유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정치적인 이슈가 있겠죠. 네. 우리나라도 역시 정치적인 불확실성 때문에 환율이 이제 상승했던 것처럼 페소화도 똑같은 어떻게 보게 되면은 길을 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 나라 경우는 좀 달라요. 어쨌든 지난 6월 달에 대선하고 총선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무려 37명의 그 후보들이 암살을 당합니다. 그렇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페소화가 굉장히 불안했어요. 막 급등을 했다가 다시 또 이제 이 총선하고 대선 결과가 나오기 시작하면서는 약간 좀 안정을 찾아가는 어떤 그런 모양새를 유지했거든요. 근데 또다시 지금 그 이후에 페소화가 또다시 상승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 이유를 이제 곰곰이 돌아보면은 사실은 지금 이제 그 집권을 하고 있는 정권이 사실은 수많은 개혁 정책들을 사실은 실행을 합니다. 근데 그 개혁 정책들이 그 다른 나라들, 특히 이제 서구 선진국에서 보기에는 약간 좀 과격한 측면이 있다. 네. 좀 이런 식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특히 이제 사법 개혁을 하고 있는데 판사들 갖다가 전부 다 선출직으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제 연도별로 좀 그 차등을 둬서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그 사법부의 어떤 그 독립적인 권한들이 좀 무력화되는 거 아니냐 하는 어떤 우려들. 그러니까 법체가 크게 바뀔 거라는 우려들. 이런 것들 때문에 페소화가 이제 약세를 사실은 보이는 거고요. 예. 두 번째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의 이제 관세. 25%. 네, 25% 관세. 예. 트럼프 당선이 제일 먼저 이제 관세 포문을 연 나라가 의외로 캐나다하고 사실은 그 지금 멕시코였거든요. 위아래로. 예. 근데 이제 캐나다 같은 경우는 25% 관세를 갖다가 얘기를 했지만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거는 뭐 그렇게 크게 그 정도로까지 캐나다한테 부과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예. 왜 그러냐면은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멕시코에 대해서 뭐 이민자 문제도 있고 네. 마약 문제도 있지만 사실은 멕시코를 갖다가 중국의 트로이 목마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사실은 23년도부터 이 멕시코는 미국의 최대 수입국이 됐습니다. 네. 과거에는 중국이 최대 수입국이었는데 네. 지금은 멕시코가 최대 수입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멕시코가 미국으로 엄청난 수출을 하고 있는 그렇죠. 거죠. 예. 그런데 여러분들이 좀 의아하실 거예요. 멕시코가 무슨 산업 경쟁력이 있어가지고 네네. 미국에 이렇게 엄청나게 이렇게 수출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메이드 인 멕시코가 아니라 메이드 바이 차이나라고 봐야 됩니다. 이게 어떤 이유냐면은 네. 트럼프 일기 때 그 트럼프 대통령이 당시 중국과의 어떤 무역 전쟁을 갖다가 개시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우회적인 통로가 필요했던 거예요. 뭐 그런 얘기 많았죠. 그래서 네. 그 당시에 이제 북미 자유무역 협정이 있었고 네. 지금도 이제 그 미국 그다음에 멕시코, 캐나다 협정이라고 그래서 북미 자유무역 협정을 갖다가 개정한 것들이 지금도 역시 시행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쪽에는 관세에서 좀 자유롭죠. 그러니까 우회 통로로 중국 기업들이 엄청난 중국 기업들이 멕시코로 진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중국의 그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들어가는 수출품들의 상당 부분은 사실은 순수하게 멕시코산 제품이라기보다는 그렇죠. 그게 이제 중국산 제품이라고 보는 네,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이 멕시코에서 들어오는 수입품을 어떻게든지 막아야 되겠다. 그게 왜 그러면 사실은 중국산이니까. 그러니까요. 이런
그 어떤 우려들이 그 멕시코 페소화에 깊이 작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실제로 캐나다의 지금 25%의 관세는 약간 좀 낮춰질 가능성이 있지만 멕시코에 대한 어떤 관세는 지금으로 상황으로서 봐서는 거의 그대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우려들 때문에 페소화가 급격하게 약세를 보이는 거죠. 예, 예. 그러면은 멕시코가 넉넉히 뭐 당하고만 있어야 되느냐? 지금 상황은 좀 좋지 않은데 예를 들면 중국과의 어떤 관계의 스탠스를 좀 변화를 추구한다던가 아니면 미국 측에 좀 맞춰서 네네네. 멕시코도 뭐 쉐인바움 대통령이 좀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당연히 뭐 네. 그런 움직임은 보이겠죠. 그렇지만 산업 구조 자체를 하루아침에 바꾸는 건 상당히 물론, 어려울 예.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멕시코 경제는 그 중국 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사실은 얘기할 수가 네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멕시코가 중국에 수출하는 거는 전체 교역 규모의 한 1.5% 정도밖에는 안 되지만 네. 중국으로 또 수입하는 건 한 20%가 넘게 수입을 하고 차이가 있거든요. 많군요. 차이가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러니까 중간재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중국으로 들어와서 중국산을 들여와서 그걸 다시 대미국으로 수출하는 거기 때문에 네. 멕시코 입장에서는 지금 산업 구조를 갖다가 뭐 전반적으로 바꿔나가긴 해야 되겠죠. 네. 그렇지만 그게 단기간에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거다. 네. 그래서 미국의 어떤 멕시코에 대한 견제는 좀 약화될 가능성이 좀 적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예. 그러나 트럼프는 뭐 최근에 멕시코만을 아메리카만으로 뭐 바꾸겠다 이러고 캐나다한테는 쉬운 한 번째 주로 들어오는 게 어떻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아래 윗동네를 아주 자극을 하고 있는데 취임 전부터 참 시끄럽긴 한 것 같습니다.